화면이 초점이 좀 맞나? 이게? 또 지난번에도 찍었더니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초점이. 지금 야, 저 화면이 지금 초점이 맞니? 니네가 봤을 때? 초점이 맞아 보여? 아무튼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내가 확대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첫 부분은 니네가 다 아는 내용이지. DNA라고 하는 게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DNA가 된다. 뭐 구조에 관한 거는 너희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요거는 뭐 딱히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뒷페이지에 먼저 가보시면 이 페이지에 가보면 요 얘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합시다. 요 얘기. 자, 요건데 요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알다시피 DNA가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꼬여서 만들어진 게 DNA잖아. 그지? DNA고 그 DNA 사이에는 염기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야. 쭉 있을 거야. 근데 이 DNA가 겁나 길단 말이야. 한 가닥. 이 이중나선으로 된 DNA 한 가닥이 굉장히 길어. 근데 그게 굉장히 조그만 세포 핵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이를 또 줄여야 돼. 그러니까 DNA 중간이 이렇게 이제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져 있어. 중간중간이 계속 이렇게 감겨져 있어. 감겨져 있어. 지금 요 그림이야. 여기 DNA가 지금 이중나선 된 게 이렇게 있는데 겁나 길거든. 겁나 기니까 걔를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뭐 두 바퀴 반을 감아놔. 그럼 요 감겨 있는 부분, 단백질에 요 DNA가 감겨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야. 저기 써 있지? 자, 니네 이제 다 세화잖아. 세화 2학년 때 이거 똑같은 거 배우거든, 생명과학 때. 그때는 이제 뭐까지 배우냐면, 뭐 예를 들어 DNA가 이 바깥쪽이 약간 음전하를 띠고 DNA는 산성이다. 근데 그때 요 단백질은 양전하를 띄어서 감기 편하게 돼 있고, 뭐 얘는 염기성이다, 뭐 요런 것까지 배우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내신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뉴클레오솜이 있고, 이런 뉴클레오솜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겠죠. 이어져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길다랗게 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염색사. 그지? 그 길다란 염색사가 자, 나중에 이렇게 꼬이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띠게 돼. 이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거든. 이렇게 요 전체가 이제 염색체야. 염색체. 그 다음에 그 염색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동원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이제 다리처럼 생긴 거 요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저기도 좀 써있다만 염색 분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길다란 DNA가 이렇게 단백질에 감겨서 이제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꼬여. 또 언제 꼬이냐 하면 우리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인데, 세포 분열이라는 게 일어날 때 요 염색사가 꼬여서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근데 봐, 원래는 요렇게 DNA 길다란 거 한 가닥이 꼬이고 뭉쳐서 만들어지면은 요 염색 분체 하나야, 하나. 요 다리처럼 생긴 거 원래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이 길다란 DNA가 꼬여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염색 분체 하나여야 되거든. 근데 막상 꼬였을 때는 이렇게 염색 분체가 두 개란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꼬이기 전에 사실은 요 DNA가 있으면 얘랑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어놔. 이렇게 더 만들어놔. 복제를 해서. 그 복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두 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염색 분체라는 거 하나가 DNA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색 분체 하나가 DNA 한 가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똑같은 DNA를 하나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꼬였을 때 염색 분체가 두 개인 거다, 이거야. 알겠니? 두 개인 거야. 그런데 그럼 우리 이것도 뭐 이미 충분히 너희가 배운 거다만, 이 DNA에 염기서열이 쭉 있으면 이 염기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배웠지. 근데 모든 염기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건 아니고 두 가닥 중에 일단 한 가닥에만 저장이 돼 있는데,
그 한 가닥에 있는 염기 서열에서도 저장된 부분이 있고 저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그럼 그 저장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그래서 뭐 유전자의 뜻은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잘 봐. 결국 DNA 한 가닥이 꼬인 게 염색체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다리가 두 개여도 이건 염색체가 하나니까. 그런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람은 염색체가 46개가 있어. 그 얘기는 세포 하나 안에 DNA가 46가닥이 있다는 얘기거든, 따지면. 그런데 DNA는 46가닥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10,000개에서 15,000개란 얘기래. 그럼 그 얘기는 뭐냐? DNA에서 일부분이 유전자인 건데 생각해봐. DNA 하나당 유전자가 하나가 있다고 치면 사람은 유전자 46개밖에 없어야 돼. 근데 10,000개에서 15,000개란 얘기는 길다란 DNA 안에 서로 다른 위치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유전자 얘가 1이면 그거랑 다른 위치에 또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으면 그건 이제 또 다른 유전자 뭐 2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DNA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어. 알겠니? 우리 알다시피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요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하고 요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서로 다른 종류야.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DNA 하나가 염색체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DNA 안에는 서로 다른 위치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뭐 다른 위치에 B라는 유전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그 DNA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꼬인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요 염색 분체, 요게 이제 DNA인 거, 요게 이제 이렇게 유전자가 있다고 치면 얘가 복제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도 똑같은 자리, 얘랑 똑같은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돼. 똑같은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염색 분체끼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색 분체끼리 동일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염색체는 아까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때만 볼 수가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세포 분열 얘기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체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 내 몸을 이루는 일반적인 세포가 체세포잖아. 그럼 걔가 분열할 때 이렇게 염색체가 보이는데 보면 그 염색체가 꼭 지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애가 항상 2개씩 보인다는 거야. 체세포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요 염색체가 보인다고 하면 뭐 바로 옆에 나란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세포 안에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때 우리가 요 둘을 서로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 그래서 뭐 상동 염색체의 정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고.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 페이지로 간 거거든. 여기 대표 문제는 요건 조금 이따 풀어볼 거고 그 페이지로 3페이지. 지금 요 얘기를 할 거야, 요 얘기를 할 건데. 그지?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세포 안에 염색체가 보일 때는 이렇게 항상 모양과 크기 같은 거 2개가 같이 보인다고. 그럼 잘 봐봐. 사람의 경우에는 총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 이렇게 피부에 있는 세포 하나 떼서 보면 그 46개가 항상 2개씩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짝을 이루는 애들을 상동 염색체라 해. 그럼 왜 그렇게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느냐? 나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나는 거야. 그럼 아빠의 정자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고 엄마의 난자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어. 아빠 거 절반, 엄마 거 절반 들어있어서 합쳐지면 그게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염색체 하나는 아빠한테 물려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체세포에는 항상 2개씩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야. 이게 이제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라고 하면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여기 A라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가 내 머리카락, 이 유전자에 의해서 나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니까 머리카락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하자. 뭐 머리카락이 곱슬일 수도 있고 직모일 수도 있잖아.
그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다고 치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도 같은 자리에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리카락의 모양은 그 두 유전자가 짝을 이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한 쌍의 유전자는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요. 대립 유전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만약에 내 직모를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자 봐봐.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도 머리카락 모양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엄마하고 아빠는 피가 안 섞였어. 모르던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한테 있는 유전자는 아빠랑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일 수도 있다는 거야. 니네 뭐 중학교 때 맨델 법칙 배우면서 뭐 우성인이 열성인 이런 건 배웠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A란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스몰 A란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엄마한테 A가 있다 그러면 아빠한테 받은 것도 A를 받았고 엄마한테도 A를 받았으니까 요 두 개가 짝을 이뤄서 내 머리카락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 있는 스몰 A란 유전자가 있으면 아빠한테는 A 받고 엄마한테는 스몰 A 받았지, 요렇게 또 짝을 이뤄서 그거에 의해서 머리카락 모양이 결정이 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두 개가 짝을 이뤄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내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 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엄마하고 아빠는 그 유전자를 같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지 않는 이상 이걸 같다라고 해도 안 되고 다르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다고 해도 안 되고 다르다고 해도 안 돼. 대립 유전자끼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봐라. 그럼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여기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으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도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똑같이 10개는 있는 거야. 근데 그 유전자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에 있는 이 유전자 구성은, 그러니까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근데 그 전체 구성은 달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놓고 얘기하자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 있는 유전자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다르다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9개는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도 전체는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얘기할 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자 구성은 다르다. 전체는 다른 거. 그러나 뭐는 똑같다? 개수는 똑같아. 개수는. 여기도 지금 그림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아빠한테 받은 거고 이게 엄마한테 받은 거라면 AA야. 그럼 요 경우에 요 대립 유전자는 아빠한테 받은 게 같지. 같지만 요 밑에 건 달라. 그지? 얘는 같지만 얘는 다르다. 그러면 전체는 다른 거지. 그지? 전체는 다른 거야. 그러나 개수는 같다. 이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무조건 같은 거지만 종류는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이제 대립 유전자 이렇게 뭐 정의가 나오죠, 그지? 정의가 나온다. 자, 그럼 뭐 이것까지도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워.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 추가를 해서 그거 좀 너 여기 옆에다가 공란에다 좀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기 전에 요게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얘네 둘은 같은 염색체인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요 유전자와 요 유전자는 아까도 이제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을 대립 유전자 관계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둘을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같은 유전자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서로 대립인 거고 얘랑 얘랑이 서로 대립인 거고 얘랑 얘랑 혹은 얘랑 얘랑이 대립인 거지 같은 염색체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대립 유전자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니?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해. 얘랑 얘랑이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다? 아니다. 근데 얘랑 얘랑은 대립 유전자 관계다. 이렇게.
어차피 얘랑은 복제된 거니까, 그지? 얘랑 대립유전자 관계면 얘랑도 대립유전자 관계인 거야. 자, 그럼 그때 뭘 얘기할 거냐?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DNA는 46가닥밖에 없으니까. 근데 유전자가 겁나 많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때 서로 다른 유전자야, A하고 B는. 서로 다른 유전자인데 걔네가 같은 염색체에 지금 있는 거잖아. 위치만 다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관이라고 불러요. 연관. 그래서 연관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죠. 같은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관. 그럼 연관에 약간 그 상반되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독립이라는 게 있어. 독립. 자, 예를 들자면 이거다. 지금 뭐 요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자, 니네 염색체 그림을 그릴 때는 있잖아, 얘들아. 염색분체 꼭 2개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그리는 경우도 있어. 복제가 안 됐다는 가정하에.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요 2개가 서로 상동 염색체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다른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고 있다고 합시다. 상동 염색체가 이제 2쌍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어. 그럼 여기 이제 뭐 A일 수도 있고 A 뭐 스몰 A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여기 B가 있는데 그럼 여기도 라지 B가 있을 수도 뭐 스몰 B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리고 요 염색체에는 D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다 서로 다른 유전자거든. 자, 그러면 이때 A하고 B 또는 여기 스몰 A하고 스몰 B는 서로 다른 유전자인데 같은 염색체에 있지 위치만 다르지? 이러면 이때 A하고 B는 서로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유전자하고 D 유전자를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A하고 D를 보면 A는 이 염색체에 있고 D는 이 염색체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연관이란 말이 뭔지, 독립이란 말이 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그 두 유전자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걔네들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자, 요거는 뭐 니네 다 적어놨을 거라고 보고 그럼 그때 이제 이 연관도 말이야. 연관도 요거 다 썼니? 자, 여기다 해볼게. 이 연관도 2가지가 있어. 2가지가 상인연관이라는 게 있고요, 상반연관이라는 게 있어. 상인연관, 상반연관이라는 게 있어.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니네 알다시피 유전자 니네 뭐 멘델 법칙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니네 왜 멘델 법칙에서 우성, 열성이 있었지? 우리가 보통 우성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대문자로 쓰고 열성을 나타나게 하는 건 소문자로 쓰잖아. 자, 상인연관은 A하고 B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같은 염색체의 우성끼리 혹은 열성끼리 이렇게 연관돼 있으면 이거 상인연관이라고 불러. 서로 다른 유전자인데 같은 우성끼리 연관돼 있고 같은 열성끼리 연관돼 있으면 이거를 상인연관이라 불러. 그런데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A란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스몰 B란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는 스몰 A란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라지 B란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자, 이것도 A하고 B가 연관인데 봐라. 이쪽을 보든 이쪽을 보든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지. 이렇게 연관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상반연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상반연관. 그러면 니네 그걸 알지? 유전자형이라고 해서 알지? 유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던 그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그냥 알파벳을 쓰는 게 유전자형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니네 유전자형 쓸 때 무조건 대문자 먼저 쓰는 거잖아. A, 스몰 a, B, 그러니까 얘네 유전자형 쓰면 A, 스몰 a, B, 스몰 b야 얘. 이것도
배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유전자형을 쓰라고 그러면 뭐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너희가 좀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은 그냥 이거만 줄 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연관돼 있든 이렇게 연관돼 있든 얘네들 유전자형은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유전자형만 보고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알 수가 없지. 대신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거든. 그럼 그 조건을 따져보면 아 얘가 상인 연관돼 있겠구나, 상반 연관돼 있겠구나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연관이 돼 있다 하더라도 유전자형은 똑같이 쓴다라는 거.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관이라는 게 뭔지 좀 잘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상동염색체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연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그죠? 요거 상인 연관이란 말, 상반 연관이란 말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핵형과 핵상이라는 게 나와. 핵형과 핵상. 자, 핵형을 먼저 얘기 좀. 아이고. 핵형을 먼저 얘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핵형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프린트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특히 단세포 생물 말고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어쨌든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염색체가 보이잖아. 그러면 생물마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조금씩 다 달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항상 그 세포 안에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그 생물이 염색체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 염색체 모양은 어떻고 그 염색체 크기는 어떤가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핵형이라 그래. 핵형. 알겠니? 핵형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생물 종마다 고유한 핵형을 가진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여러 지금 생물들이 나와 있고 그 각각의 생물들이 갖는 자 이거 세포 한 개당을 말한다.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뭐 염색체 수가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서로 같은 경우도 있다면 어쨌든 자 생물마다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야.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갖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은 46개잖아. 그러면 여기 봐라. 같은 종일 때는 무조건 염색체 수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도 사람, 나도 사람이잖아. 사람이라면 무조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세포 한 개당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 밑에 말을 보면 알겠죠? 야, 같은 종이라면 무조건 염색체 수가 같거든? 그러면 반대로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종이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여기 봐봐. 식물도 염색체가 있는데 보리하고 완두는 둘 다 염색체 개수가 14개야. 그러면 염색체 수가 같으니까 보리하고 완두를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가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선생님 아니 염색체 수가 같은데 왜 얘네가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개수는 14개로 같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염색체 모양이 다를 수 있고 염색체 크기가 다를 수 있어. 그리고 당연히 그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다르겠지. 즉 염색체 수가 같더라도 종이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른 거다 결국? 핵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핵형. 모양이 다를 수 있고 크기도 다를 수 있거든. 개수는 같더라도. 알겠니? 그 개수, 모양, 크기를 다 포함해서 핵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도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면 핵형이 다른 거야. 당연히 개수가 다르면 핵형 다른 거고.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거 봐. 같은 종은 같은 수의 염색체가 같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종이면 핵형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치.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은 아니야. 왜냐면 핵형에는 모양도 포함한다 그랬지. 조금 있다가 사람의 염색체 나오겠지만 성별이 같으면 같은 거야. 근데 성별이 다르면 니네 배웠잖아. 성염색체가 다르지 남자하고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46개로 같지만 남자하고 여자가 마지막에 성염색체가 모양이 다르거든? 그러면 이건 남자하고 여자 핵형이 다른 거야. 그래서 같은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지는 않다.
뭐일 경우에? 성별이 같을 경우에. 같을 경우에는 핵형이 같은 거야. 그러나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른 겁니다. 알겠니? 핵형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돼.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염색체수들은 이 생물들, 동물과 식물들의 체세포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체세포. 그지? 체세포 안에 한 개당 이만큼씩 들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지. 뭐 체세포고 뭐고 간에. 그러면 염색체수가 많으면 고등생물이냐? 혹은 염색체수가 적으면 하등생물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파리는 8개야, 염색체가. 그지? 우리가 봤을 때 진짜 하찮잖아. 그지? 근데 초파리 비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초파리랑 사람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초파리가 하등생물이고 사람이 고등생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침팬지하고 개는 사람보다 염색지수가 많으니까 사람보다 고등생물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지가 않지.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고등생물이냐 하등생물이냐 구분하는 게. 그래서 단순히 염색체수가 많다고 해서 고등생물 아니고 반대로 또 염색체수가 적다고 해서 하등생물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숫자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일단 핵형이라는 거는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개수, 모양, 크기 같은 걸 다 고려한 걸 우리가 핵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핵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성별이 다르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형과 더불어서도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는 핵상이라는 게 있어요. 핵상. 그 여기 이제 핵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뜻이 나와 있잖아. 뭐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뭐 상대적인 수,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자, 핵상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핵상이라는 게. 자, 복상이라는 게 있고 단상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복상, 단상이란 말보다 우리가 주로 뭘 쓰냐면 n이라는 표시를 써. n. 그래서 보통 복상은 우리가 2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상은 n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러면 이게 핵상이 2n이냐 n이냐 뭘 갖고 구분하는 거냐면, 그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떤 세포를 들여다봤어. 염색체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그 염색체들이 각각의 짝들이 있어. 즉 내가 세포 안에 들여다 있는 염색체를 들여다봤을 때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인 애들이 보여. 그러면 그 세포의 핵상은 2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염색체가 몇 개가 됐든지 그 염색체 각각의 짝이 없어. 상동 염색체가 안 보여. 그러면 그 세포의 핵상은 n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더 쉽게 얘기할게. 우리가 보통 하면 체세포야. 체세포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핵상이 2n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거에서 만들어진 뭐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들은 핵상이 n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근데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은 게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잘 봐. 요 지금 우리 교재 요 프린트는 요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여기다 선생님 다른 그림 하나 그려볼게. 자, 내가 여기서 이제 도형을 염색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어떤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야, 자 요렇게 보여 염색체. 그러면 이제 뭐라 보면 핵상하고 염색체 개수를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 자, 염색체는 몇 개지?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야, 그지? 네 개인데 그 네 개가 얘네들이 서로 짝꿍이고 얘네들이 서로 짝꿍이지? 그 짝꿍이 상동 염색체라는 의미거든. 보이면 얘네 핵상이 2n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A라는 동물의 세포를 들여다본 거야. B라는 동물의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보이는 거야. 자, 이것도 염색체는 몇 개냐? 똑같이 4개인 거야. 맞지? 그런데 그 4개의 염색체가 각각 짝꿍이 없어요. 다 홀로 있지. 그럼 이런 애들은 핵상이 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핵상인지 2n하고 n은 구분할 줄 알아요. 또 하나. 그럼 얘가 2n이 4다 그럼 이 세포는 이 A라는 동물의 뭐가 되는 거야?
체세포인 겁니다. 알겠니? 이 세포는 A라는 동물의 체세포인 거야. 왜냐면 핵상이 2N이니까.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요 세포는 B라는 동물의 세포인데 핵상이 N이지? 그러면 이 세포는 이 동물에게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라는 의미인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럼 니네 여기서 우리 핵상 보면 얘가 N이고 2N이잖아. 니네 생식세포하고 체세포의 관계는 서로 2배 차이가 나는 거야. 맞지?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A라는 생물의 체세포잖아? 그러면 이 A라는 동물이 생식세포 만들면 그 생식세포는 핵상이 N이면서 염색체를 2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B라는 동물의 생식세포니까 이 B라는 동물의 체세포는 뭐야? 핵상은 2N이면서 염색체는 8개가 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 같은 2N일 때를 기준으로 A하고 B는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보고 A하고 B가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판단해야 돼. 그러면 똑같이 2N일 때, 얘는 2N일 때 4개 갖고 있는 애 아니야, 염색체를. 근데 얘는 얘가 생식세포지만 얘를 토대로 체세포가 8개 갖고 있다는 거 알아낸 거잖아. 그럼 똑같이 체세포 기준으로 얘는 4개를 갖고 얘는 8개 갖고 있는 애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지. 맞잖아. 왜냐면 같은 종일 때는 염색체가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염색체 개수가 다르면 다른 종인 거지. 맞아? 설사 얘가 2N4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이야. 왜? 모양이 다르잖아. 핵형이 다르면 다른 종인 거라. 알겠니? 근데 지금 이제 도형으로 표시했잖아. 실제 염색체 그림으로 나올 때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것도 한번 이제 잘 대답을 해봐. 내가 어떤 세포를 관찰했더니 자, 이렇게 보여. 그지? 요거 핵상 뭐지? 일단 염색체 개수는 2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 상동 염색체 관계가 아닌 거지? 얘 짝꿍 없고 얘 짝꿍 없지? 그럼 얘는 핵상이 2인 거야. N인 거야, N. 자, 그런데, 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염색체. 자, 참고로 니네 염색체 개수는 요 가운데 동원체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염색체는 2개지. 자, 핵상은 어떻게 될까, 태연아? 핵상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도 돼. 유찬아, 뭘까? 준호야, 뭘까? 핵상이 뭘까, 얘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렇게 염색 분체가 2개잖아. 그럼 애들이 이것 때문에 2N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그냥 어쨌든 얘는 하나의 염색체인 거잖아. 우리가 N이냐 2N이냐를 판단하는 건 염색체 하나가 다리를 2개를 갖고 있느냐 하나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 이것도 핵상은 그대로 N인 겁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애들 있어. 요거 2개 보이니까 이거 2N이라고 생각,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한 명이 있어. 선생님 부인이 있어. 그럼 선생님이 짝인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하고 선생님 부인이 있으면 이게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야. 그러면 이거랑 차이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다리가 2개가 멀쩡하게 있는 거야. 근데 불의를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잘려 나갔어. 자, 다리가 하나 있어도 나는 나 혼자인 거잖아. 내가 다리가 2개인데 예를 들어 부인이 없어. 다리가 하나인데 부인이 없어. 다리가 2개든 하나든 부인이 없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2개라고 해서 2N인 거 아니다라는 거야. 그 염색체 짝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야. 얘도 핵상은 N, 얘도 핵상은 N인 겁니다. 이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제 감수분열이라는 거 할 때 이런 세포가 만들어지거든.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요 핵상이라는 걸 잘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어려우면 체세포는 다 2N이다.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N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짝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지? 짝이 있냐 없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여러 생물들이 갖고 있는 염색체 중에서 사람의 염색체.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봐볼게. 요 그림. 자,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총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핵형 분석이라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가 몇 개고 모양이 어떻고 크기가 어떤지를 분석해서 나타낸 거야.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세포 분열 얘기를 할 텐데, 특히 이제 체세포 분열 할 때, 이거 뭐 너희 중학교 때도 배운 거니까, 중기라는 시기가 있거든. 보통 이 핵형 분석이라는 거는 체세포 분열 중기 상태의 세포를 가지고 핵형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의 체세포 하나 떼고 여자의 체세포 하나 떼서 걔네들이 막 세포 분열을 하고 있으면 그때 중기 세포를 가져다가 염색체가 몇 개고 모양이 어떤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야. 그때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 46개를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한 거야. 그래서 번호를 붙여놨어. 그래서 번호가 1번에 이제, 왜냐면 이제 체세포에는 핵상이 2N이니까 같은 게 2개씩 들어있잖아. 그래서 크기가 제일 큰 거 2개 1번. 그 다음 큰 거 2개 2번.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야. 그래서 쭉 번호 붙여서 나열해봤더니만 전체 46개 중에, 그러니까 번호로 22번이면은 개수는 44개잖아. 번호 하나당 2개니까. 그지? 46개 중에 44개 염색체는 남자건 여자건 똑같이 갖고 있더라 이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상염색체. 응? 상염색체. 그래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우리가 상염색체라 그래. 이렇게 상염색체. 근데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해 보니까 야, 뒤에 2개, 나머지 46개 중에 2개가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다르더래. 즉 성별에 따라서 다르거든. 성을 결정해 주는 염색체다. 그래서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성염색체는 X염색체라는 게 있고 Y염색체라는 게 2개가 이렇게 있어. 보면 여자는 그래서 X염색체를 2개를 갖고 있는 거고 남자는 X 하나 Y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핵상과 염색체에서 표시할 때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체세포면 그냥 보통 2에는 46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구분해서 표시하면 자, 남자의 체세포는 2에는 상염색체 44개에 성염색체를 X와 Y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의 핵상을 표시하시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써요. 2에는 46이라고 써도 되고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구분해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자의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2에는 46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근데 그걸 굳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분을 하자 그러면 44 플러스 뭐 XX 뭐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체세포잖아. 니네 생식세포는 좀 이따 배워. 생식세포 분열 뭐 중3 때도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체세포의 절반을 갖고 있거든, 염색체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봐봐. 1번 염색체가 2개씩이 각각 2개씩이잖아.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 생식세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 44개다 그러면은 그러면 다 여기서 하나씩만 갖는 거거든. 하나씩만, 다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게 남자와 여자의 체세포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만드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는 당연히 핵상이 N이라 그랬지? 왜냐면 2개 중에 하나씩만 갖고 있으니까 그 걔네들 각각의 짝이 없을 거 아니야. N은 44개 중에 절반 22. 맞아? 그 다음에 XY 중에 둘 중에 하나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자는 22개의 성염색체 X 하나 갖고 있던지 아니면 어떤 정자는 22개의 Y 하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난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거 다 절반, 한 개씩만 갖고 있다고 치면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 가지던 무조건 x를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난자는. 그러면 난자는 22 플러스 x. 그치? 쓰면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 x를 갖고 있느냐 이 x를 갖고 있느냐는 다르겠지. 왜냐면 유전자가 좀 다를 테니까. 맞아? 그러면 봐봐. 결국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정자와 이 난자가 만나면 합쳐지면서 XX인 딸이 태어나는 거야. 이 정자와 이 난자가 만나면 XY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자, 니네 성염색체 중에서 결국 성별은 정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 어차피 난자는 X밖에 없는 애 아니냐? 정자가 X 갖고 있으면 딸 태어나는 거고요. 정자가 Y 갖고 있으면 아들 태어나는 거야. Y염색체가 결정한다고 보면 돼. 자, 선생님이 이번 3주 동안에 특강하면서 니네 알고 있는 뭐 가기도 이런 건 안 할 거거든? 요 세포 분열하고 어느 쪽으로 할 거냐면은 그 유전 파트, 너희가 이제 고2 때 배우는 유전 파트에서 맨 뒤에 가면 돌연변이 파트가 나와. 뭐 그래서 뭐 염색체, 비분리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그거만 할 거야. 그리고는 뭐 사람의 가계도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우기도 했고 이제 방학 때 본격적으로 할 건데 나중에 너희가 뒤에 가서 돌연변이 파트에 가면 이런 사람이 가끔 태어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태어나. 그러니까 45개만 있는 거야, 염색체가. 돌연변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성별이 남자일까? 아이고, EM-1이다. 성별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 여자입니다. 왜? Y가 없어서. 그러니까 외관상 성별은 여성이야. 그러나 불완전한 여성이야. X염색체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성별은 여성이야. 그럼 또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 자, 참고로 이제 요 사람은 우리가 터너 증후군이라 부르고 요 밑에 사람은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부르거든. 이 사람 외관상 성별이 남자입니다. 남자. Y가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X가 2개나 있다 보니까 외관상 성별은 남자이지만 여성의 특징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뭐 가슴 같은 게 좀 발달하고 막 이런 약간 여성적인 특징이 좀 나타난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성별은 Y다, Y. Y가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어? Y가.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내가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쉴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번호가 1, 2, 3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 둘은 서로 모양과 크기가 상동 염색체잖아. 자, 근데 남자는 X, Y지. 요 두 개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 않니? 근데 여자는 XX 두 개가 이것도 모양과 크기가 같지. 자, 그러면 봐봐. 여성의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총 몇 쌍이 있겠어? 23쌍이지.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그런데 자, 그럼 남자는 선생님, 그럼 얘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니까 나머지 22번까지는 이게 다 22쌍은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그럼 남자는 상동 염색체가 22쌍인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남자도 상동 염색체는 23쌍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X하고 Y가 서로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얘네 둘도 상동 염색체로 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상동 염색체의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도 상동 염색체라고 하지만 이따 우리가 오늘 배울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할 때는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붙거든. 이렇게 이게 염색체 하나고 이게 염색체 하나, 상동 염색체면 얘네끼리 이렇게 붙어요. 이걸 이가 염색체라고 해. 네, 들어봤지? 서로 달라붙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 수 있는 애들도 서로 상동 염색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X하고 Y도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얘네가 서로 붙어. 그래서 만약에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냐고 할 땐 남자도 그냥 23쌍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요런 차이가 있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다고 치면은 아까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두 개의 유전자를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X하고 Y는 그러면 상동 염색체로 치긴 하지만 모양과 크기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X, Y야. X 위에 있는 유전자랑 Y 위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는 않아. 알겠어? 대립 유전자라고 하진 않아요.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남자의 지금 염색체 일부 나타낸 거라고 할게. 자, 여자가 있어, 여자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의 뭐 한 3번쯤 되는 염색체라고 하자. 상염색체 중에서 3번 염색체라고 할게. 그럼 이제 여자가 있어. 여자도 3번 염색체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자의 성염색체, X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어? 그러면, 자, 만약에 남자의 3번 염색체 여기에, 자, A하고 스몰 a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대립 유전자 관계인데,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남자가 A가 하나 있고 스몰 a가 있다 그러면, 여자도 3번 염색체에는 A나 스몰 a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자는 이렇게 A만 두 개를 갖는다고 해보자 이거야. 맞지? 그 다음에 X염색체에 B하고 스몰 b가 서로 이제 대립 유전자 관계인데 X염색체에 B가 있다고 쳐보자. 근데 여자는 B가 하나, 여기 스몰 b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짝을 이뤄야 그 B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남자는 X가 하나다 보니까 그 X에 B가 하나 있으면 Y는 없어, 아무것도.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봐. 너희가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른 게 뭐냐면 유전자량이라는 게 나와. 혹은 DNA 양, 유전자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러면 너희는 뭘 따지면 되냐면은 DNA 양 그러면 이 염색 분체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남자의 세포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 세포에 들어있는 DNA 양은 한 놈 두식이 석삼 녹을 4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물론 Y는 조금 작기는 한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을 따질 때 DNA 상대량 이렇게 나오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의 개수 따져주면 돼요. 그러면 그 DNA에 있는 유전자량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잘 봐. 남자와 여자지 요 그림에서 그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이 두 대립 유전자와 이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을 한번 여기다 숫자로 써보자 이 말이야.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은 남자는 A가 하나가 있고 스몰 a가 하나가 있지? 여자는 어때? A만 두 개가 스몰 a는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남자는 B가 하나고 스몰 b가 없지. 여자는 B 하나에 스몰 b 하나.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유전자들이 염색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이제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냐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냐를 따져줘야 되거든. 만약에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면 똑같은 세포 기준으로 그 유전자량의 합이 있잖아.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아. 이해됐어? 서로 대립 유전자들의 유전자량을 더한 값이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으면 그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량을 더한 값을 비교해 봤더니 남자가 더 작으면 X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왜? 남자는 X가 하나고 여자는 X가 두 개니까 대립 유전자의 합이 얘가 두 개일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조금 이따 예제 문제 풀 거거든? 그 예제 문제가 요걸 이용한 거야.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량의 합을 비교했을 때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 합이 더 적다. 근데 상염색체 위에 있다면 남자하고 여자가 같다. 이 말이 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때 예제 문제 나올 거고 그거 선생님 풀어줄 때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관한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올 거야. 자, 뭐 여기 밑에 나오는 성의 결정 이건 아까 다 했던 얘기니까 지금 뭐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요 대표 문제 요 2번 때문이야. 요거 때문인 거야. 요거 선생님이 한 2, 3분 줘볼게. 그래서 너희가 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좀 해볼 테니까 요거 한번 좀 풀어보십시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 자, 여기 내가 일부러 요걸 안 지웠어. 이제 요걸 우리가 참고해서 보는 건데, 자, 두 사람 가하고 나가 있고 그 사람들 체세포에 들어있는, 체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일부 유전자의 DNA 상대량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라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유전자량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유전자 A하고 B는 각각 A'과 B'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다. 그러니까 A하고 A'이 서로 대립 유전자고요. B하고 B'이 대립 유전자.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직 세포 분열을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립 유전자가 예를 들어 두 개가 다 있다라는 거는, 그지? 대립 유전자로 상동 염색체 같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다 있다라는 거는 그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잘 봐. 가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 숫자로 1이니까 그냥 한 개라고 칠게. A 하나, A 프라임 하나, B 하나, B 프라임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가라는 사람의 염색체를 표시하면 이렇다는 얘기거든. 염색체가 이렇게 두 쌍이 있어가지고, 두 쌍이 있어가지고 요 상동 염색체에 A가 하나 있고 그거의 대립 유전자가 A 프라임 이렇게 하나씩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상동 염색체에는 B가 하나 있고 B 프라임 이렇게 하나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제 나를 봐볼게. 나인 사람은 지금 여기 칠판상에는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게 A 프라임이거든 지금.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A 프라임이 두 개일 때 B가 하나란 얘기가 되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마찬가지로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A가 있고 이 사람도 A가 있는 거야. A 또는 A 프라임 있으면 뭐 1번 염색체면 얘도 1번 염색체여야 돼. 같은 염색체여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나는 A 프라임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둘 다 갖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를 두 개 갖고 있던지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 종류를 두 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B가 있는 염색체가 또 이렇게 한 쌍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나도 여기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B만 두 개를 갖든지 B 하나 B 프라임을 갖든지 B 프라임만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B가 하나야. B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야. 왜 하나만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 그러면 봐라. 우리가 두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 합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가는 A 하나 A 프라임 하나고 얘는 A 프라임만 두 개니까 합은 어차피 2지. 같지? 서로 다른 사람인데 대립 유전자량 합이 같으면 그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는 거라고?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가는 B 하나 B 프라임 하나 같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B만 하나 가자. 그러면 그 유전자량 합을 비교하면 얘가 적지?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적으면 그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는 거야?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가는 X 염색체 결국 두 개인 거야. 여자란 얘기인 겁니다. 근데 나는 X가 하나인 거지. 그럼 어떻게 X가 하나냐? 나머지 하나가 Y란 얘기인 거야. 이렇게 Y란. 그러기 때문에 B가 X 위에 있으면 여자는 그걸 두 개를 가질 수 있지만 합쳐서 남자는 하나밖에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나중에 이걸 보고 이 관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서 물어보자. 성별이 같냐 다르냐. 왜 물어보겠어? 이거. 그럼 결국 결론은 가는 여자란 얘기고요. 나는 남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성별이 다르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B나 B'이란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는 거잖아. 자, 남자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남자는 각각 부모한테 하나씩 받는 건데 생각을 해봐. Y는 누구한테 받겠어? 남자의 Y는 무조건 아빠한테 하나 받는 거잖아.
자, 그래서 꼭 명심해. 남자의 X염색체는 무조건 엄마한테 물려받는 겁니다. 여자는 X가 두 개니까 이것만 봐선 어떤 게 아빠고 어떤 게 엄마한테 받았는지 알 수 없지. 똑같은 X가 두 개. 그런데 남자는 X가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Y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받는 거야. 남자니까. 남자의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X를 엄마한테 받았으면 B라는 유전자도 엄마한테 받은 거거든. 그럼 아버지에게만 물려받았다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 디귿은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들보다 딸에서도 뭐 확률이 높다 이런 말 나오잖아. 그거는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일 경우에. 근데 A라는 유전자는 어차피 어디 위에 있어? 상염색체 위에 있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는 성별에 따라서 그 확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건 딸이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아들이 딸보다 높고 딸이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일단 디귿은 틀린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디귿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어떤 그래프나 표가 나왔을 때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답은 기억인데 다시 한번 답이 지금 우리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답 이거 몰라도 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지금 핵심인 겁니다. 알겠니? 답이야 찾아지겠지. 답이야 이제 뭐 내가 설명이 좀 찾아지는데 답 찾는 것보다도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대표 문제 또 3번이 나옵니다. 자, 핵형 이건 너무 쉽죠? 이건 그냥 바로 읽고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 철수의 핵형을 분석. 자, 이것도 있잖아. 뭐 여기 뭐 나와 있지. 철수는 무조건 니네 이 생명과학에서 철수 나오면 무조건 남자고요. 0이 나오면 무조건 여자입니다. 선생님 철수가 여자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실생활에서 있을 수 있지만 생명과학에서 철수는 무조건 남자야. 0이는 무조건 여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얘를 보면 알 수 있지. 그 철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 일부를 나타낸 건데 X, Y가 있잖아 지금.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3번 염색체는 기역과 니은. 그게 두 개지. 자, 기역과 니은 염색,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상동 염색체인 거고 각각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그런 얘기 했지. 서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금 여기서 이게 기역이고 이게 니은이라 하자.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는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물려받은 건 다를 수도 있지만 개수는 어떻다 그랬어?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기역과 니은에 있는 유전자의 수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쪽에 유전자가 3개가 있으면 여기도 3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 다만 그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 뿐이지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야. 개수는. 얘네들이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잖아. 그지?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는 유전자 개수는 무조건 같다. 유전자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A인데 여기가 스몰 A일 수는 있겠다만 개수는 같다. 그 다음에 디귿. 자, 맨 마지막에 22번까지가 우리 알다시피 상염색체잖아. 마지막이 성염색체인데 큰 놈이 X, 작은 놈이 Y인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X염색체다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그지? 얘는 뭐 쉽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수능까지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거 2점이야, 2점. 3점 가치도 없는 2점이거든. 그죠? 근데 그 2점이 너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가끔 이런 애들 있다. 기역, 니은, 디귿 동그라미 쳐놓고선 있잖아. 기역도 이렇게 체크한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기가 이렇게 기역, 니은으로 돼 있는. 큰일 나는 거지. 이런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이 2점 하나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해. 다 풀어놓고서는 기역, 니은 골라갖고 2점 깎여가지고 1등급 될 게 2등급 되는 순간 서울대 갈 게 연대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연대 갈 게 성대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돼. 학교가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실수하지 마라 하잖아. 이게 내신뿐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나중에 가서도 그렇게 되니까 그걸 자꾸 고치자는 의미야. 자, 그럼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자 개념 체크 나오죠? 자, 요것도 선생님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풀고 선생님이 풀이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5분 정도 줄게.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금방 풀지? 얘는 별로 안 어려워서, 그지? 자, 여기 봅시다.
염색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지? 뭐 A부터 F 이름 이거는 뭐 못 쓸 사람 당연히 없을 거고. A는 DNA 그지? DNA고 B는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자, C는 단백질에 DNA가 감겨져 있는 거니까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D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 염색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는 요 이제 염색체에서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가면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 나중에 방추사라는 게 여기에 달라붙는 거야. 그 다음에 F는 이제 두 개의 염색 분체다. 이렇게 돼요. 염색 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거고. 자, 2번.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자, 이 네 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 유전 물질이 이제 DNA인 거잖아. 그지?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까 뉴클레오솜이 떠오를 거야. 그지? 근데 뉴클레오솜이 없어. 그럼 그 뉴클레오솜들이 쭉 길게 의해서 염색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 근데 결국 그 염색사가 꼬여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니까 여기서 염색체를 골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설명을 안 한 건데 뭐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지.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염색체 이제 염색 분체 하나 결국 DNA 한 가닥이 길게 꼬인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럼 이런 염색체가 사람 46개가 있지? 그럼 그 46개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를 통틀어서 뭐야? 유전자 전체, 유전체라고 하는 거야. 유전체. 이게 니은이 됩니다. 니은. 자, 그 다음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 이게 이른바 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유전체하고 유전자 조금 달라. 이거 실제로 니네 2학년 되면 학교 프린트에 나오거든. 그래서 한 세포 안에 그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통틀어서 유전체라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 이제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 유전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알다시피 두 가닥이 나선 모양을 꼬였다. DNA가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3번.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OX로 표시하시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건 여자건, 남자도 XY 결국 상동 염색체로 치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체세포 안에는 상동 염색체가 23쌍이 들어있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남자의 체세포를 핵상과 염색체를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지? 뭐 2에는 44 플러스 XY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그거 구분 없이 쓸 땐 2에는 46이다 이렇게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잖아. 근데 성염색체건 뭐건 간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 오는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 어머니에게서 온다 그러면 틀린 말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유전자다. 자, 지금 보면 이게 염색체 하나거든. 그래서 가하고 나는 이제 아까도 이제 염색 서로 분체다, 분체. 이제 복제가 돼서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무조건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으면 여기도 무조건 A인 거고, 여기 B가 있으면 여기도 무조건 B인 거고,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라 그랬지. 염색 분체끼리는 복제가 돼서 똑같은 애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서로 대립 유전자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그려져 있지만 얘랑 이렇게 똑같은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얘랑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고, 상동 염색체 관계에는 얘네 둘이 서로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지? 물론 얘네 둘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놈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A가 동원체라고 하는 곳이어갖고 좀 이따 세포 분열을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방추사라는 게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얘네가 이렇게 쪼개지게 돼. 쪼개져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거 맞는 말이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자, 방추사라는 게 이렇게 양쪽에 달라붙어가지고 요 다리 두 개가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쪽 다리 하나는 일로 끌려가고 얘는 일로 끌려가서 얘가 하나의 세포가 되고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분리가 돼서 다른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세포 분열 얘기하면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5번 상동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해봐라. 그제? 자, 여기 이렇게 상동 염색체에서 있는 이 대립 유전자 한 쌍이 결국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거다. 맞는 말이 되겠고. 대립 유전자가 항상 같다 그랬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다 틀리고 다르다도 틀린 말이야. 그래서 그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하나씩 있는 거니까 그 염색체를 부모한테 하나씩 물려받는 거니까 이 대립 유전자도 각각 하나씩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요 6번 요거 지금 요 그림은 사실 별로 헷갈리지 않지만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되게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자, 핵산과 염색체 수를 쓰래. 자, 일단 얘 염색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가는 일단 4, 그지? 개수는 4개. 4개인데 그 4개가 짝을 이뤘냐 이루지 않았냐 보는 거지. 지금 여기 지금 색깔로 구분돼 있지. 얘네들이 짝이 없어 각각, 그지? 그럼 얘네 핵상이 n인 겁니다. n.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도 염색체는 봐봐. 하나, 둘, 셋, 4개거든. 동원체 세면 된다고 그랬지? 4개인데 봐라. 얘랑 서로 짝꿍이고, 그지? 얘랑 서로 짝꿍이지? 세포 안에 짝꿍이 보인다 그러면 걔는 2n인 거야. 그죠? 그 나중에 가면 또 어떤 이런 애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얘는 빨간색 그려놓고 얘는 뭐 파란색 그려놓는 경우도 있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상동염색체가 아닌 게 아니야. 색깔이 다르게 주어져도 모양과 크기 같으면 얘네들이 서로 상동염색체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인데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2개씩 나와. 이렇게 뭐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자, 그래도 얘는 뭐다? n인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 염색체 하나가 다리가 2개라고 해서 2n인 게 아니라 그 염색체가 짝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라 그랬다. 알겠지?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거 조심해 줘야 되고. 오케이. 6번.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같이 풀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요걸 볼게.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 크게 2가지를 배울 거야.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과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자, 세포 분열 2가지.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과 뭐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이렇게 2가지를 배울 거야. 이거 사실 다 중3 때 배운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내 몸에 있는 체세포가 있어. 그냥 일반적인 이런 내 몸에 있는 세포야. 그럼 걔가 이제 분열해서 2개로 쪼개져. 그럼 자, 이거는 체세포 분열, 뭐 생식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열하기 전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포라고 부르고요. 분열한 결과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뭐 얘가 됐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체세포가 소위 말하는 체세포 분열을 했다고 치자 이거야. 2개로 쪼개졌어. 쪼개지잖아? 그럼 얘네들이 또 어느 정도 자란다? 자란 다음에 또 쪼개져. 그러면 또 걔네가 또 자라. 또 쪼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여기 나와 있지. 어떤 세포 분열에서 이제 여기 생식이 아니라 생긴이거든. 새로 생긴 어떤 딸세포라고 하는 애가 자란 다음에 쪼개지고, 자란 다음에 쪼개지고, 그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 자라고 분열할 때까지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체세포 분열, 우리 중학교 때 배워요. 간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간기. 그러니까 너희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볼 때 세포에 핵이 보이잖아? 그럼 그때가 간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간기 좀 이따 구분하지. 간기가 끝나면 이제 세포가 분열하지. 그럼 분열하고 있는 도중을 분열기라고 불러. 그래서 분열기는 다른 말로 이제 M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그냥 간기라고 배우는데 이 간기라는 시기도 사실은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뉘어져. 이렇게 G1기, 그 다음에 S기, G2기라는 시기로 나뉘어져.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분열기라는 시기는 알다시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또 이렇게 구분을 해. 그럼 사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 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배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 그지? 뭐 학교에 따라, 야, 경원중학교 나온 사람 없냐?
경원중학교에서 이거 하기도 하는데, 자, 간기라는 식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 자, 그럼 G원기는 뭐냐 봐라. 아까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져, 그지? 그럼 쪼개져서 만들어진 딸 세포는 원래 세포보다 크기가 좀 작거든. 그럼 얘네가 또 어느 정도는 자라, 이렇게 커져. 그 시기가 바로 G원기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분열이 막 끝난 조그만 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나는 시기야.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야, 생장. 여기서 이제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돼. 그럼 우리 이제 세포 들여다보면 뭐 있냐? 핵 있고, 뭐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세포가 자라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세포 소기관이 발달하는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세포 소기관이 발달한다. 자, 그 다음에 S기라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S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DNA가 합성, 복제되는 시기야, 복제. DNA가 복제. 그래서 그 양이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얘들 봐봐. 이 세포 안에 DNA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얘가 둘로 쪼개지더라도 똑같은 세포를 2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 근데 지가 DNA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둘로 쪼개진다고 해서 DNA 반씩 잘라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세포가 2개로 쪼개지려면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똑같은 DNA 하나 더 만들어 놓거든? 그래야지만 쪼개졌을 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애가 2개가 생길 거 아니야. 요거 똑같은 DNA를 하나 더 만드는 시기가 바로 S기라는 시기인 거야. DNA가 복제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 S기 때. DNA가 복제되는 시기. 중요함. 자, 그럼 다 됐어. 세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났고, DNA도 복제했으니까 이제 세포 분열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세포 분열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단백질도 필요하고, 뭐 어떤 효소도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거를 준비하는 시기가 G2기인 겁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세포 분열에 필요한 방추사와 같은 단백질, 그 다음에 어떤 RNA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효소도 필요하지? 그걸 준비하는 시기야.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S기 때 DNA가 복제된다 그랬잖아. 잘 봐봐. 만약에 어떤 세포가 현재 간기 중에서도 G원기야. 잘 봐. 니네 어쨌든 얘네 셋은 통틀어서 간기기 때문에 염색체는 안 보이거든. 근데 보인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보인다고. 원래 그냥 핵이 보이지만 보인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G원기 때 어떤 애가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애라고 하자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지만 요 염색 분체 하나가 그냥 DNA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S기라는 시기를 거칠 거 아니니? 그래서 G2기가 되면은 만약에 요런 애가 들어있었다면 G2기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따지면 이렇게. DNA가 복제되면 염색 분체가 2개가 되는 거지. 아까 내가 복제의 관계라 그랬지, 염색 분체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유전자로 표현하잖아. 만약에 요 염색체 A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DNA가 복제가 되면서 여기 2배로 증가한다. DNA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유전자량도 2배로 늘어나는 거야. DNA가 하나일 때 A가 하나 있었는데 DNA가 2개가 만들어지면 A가 몇 개 되는 거야? 하나였다가 2개가 되는 거지. 니네 DNA 상대량 또는 유전자량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런 의미다, 요런 의미.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인다고 치면 얘가 얘 되는 거다. S기라는 시기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기가 끝나면 이제 분열기가 되는 거지. 그럼 분열기는 우리 알다시피 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이긴 한데, 자, 요 그림이긴 한데, 봐. 세포가 이제 간기부터 시작해. 막 이제 준비해. 간기 거쳐서 분열해. 그럼 그 세포 분열이 한 번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니? 맞지? 전체 소요 시간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전체 소요 시간 중에 이 전체가 간기가 대부분을 차지해. 간기가 세포 분열을 한 번 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으면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간기가. 그리고 실제로 분열기는 우리가 M기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
자, 그런데 간기도 또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G원기, S기, G투기로 나눈다 그랬잖아. 간기에서도 G원기라는 시기가 제일 길어. 그리고 이제 뭐 S기, G투기 이런 순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돼. 봐봐. 그러면 자, 다시 세포 주기가 간기 요거만 선생님 얘기하고 잠깐 쉽게. 간기 분열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건데 그 소요 시간에서 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 그럼 내가 왜 소요 시간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 개의 세포를 한꺼번에 관찰하잖아. 그럼 얘네가 다 똑같이 분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애는 간기, 어떤 애는 분열기 중에서 어떤 애는 전기, 어떤 애는 중기, 어떤 애는 후기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 각각의 시기가 소요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시기에 세포가 많이 보여. 관찰되는 세포 수가 많은 거야. 소요 시간이 길수록.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다가 어떤 세포를 쫙 세포들 뭐 이렇게 살점 하나 딱 떼가지고 쫙 펼쳐놨어. 그럼 여기에 이제 수십 수백 개의 세포들이 이렇게 쫙 보일 거야. 자, 여기서 요 칸 하나가 세포라고 합시다. 요 칸 하나가 세포야. 그럼 얘네들이 다 각각 세포 분열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세포가 핵이 보여 이렇게. 그럼 현재 얘는 간기잖아. 근데 이제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간기 중에서 현재 얘는 G원기인 거야.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 옆에 있는 애는 아까 얘들 분열기 중에서 예를 들어 전기인 거야. 그럼 이제 각자 얘는 G원기니까 그 다음에 뭐 S기로 넘어가려고 하겠고 얘는 전기니까 그때 좀 있으면 이제 중기가 되겠지. 근데 G원기가 전기보다 더 시간이 왜냐면 이 분열기 안에 전기가 있는 거거든. 이게 G원기가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얘가 설사 중기가 되더라도 얘는 아직 G원기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G1, S, G2 다 합쳐서 간기잖아. 간기 상태 세포가 제일 많이 보이는 거야. 알겠어? 소요 시간이 길수록 내가 어떤 세포 집단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시기에 세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거야. 길면 길수록.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간기 상태의 세포가 제일 많이 보이고 구분하자면 그 중에서 G원기의 세포가 가장 많이 보이겠지. 간기 중에서도. 그지? 물론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 그냥 핵이 보이면 다 간기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핵이 보이는데 네가 이걸 보고 G원기인지 S기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간기 상태가 제일 많이 보일 거고 그 중에서 G원기인 애가 제일 많이 보일 거야. 자, 그럼 이때 봐. 만약에 어떤 세포가 G원기 때 DNA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S기 때 선생님이 DNA가 복제된다 그랬지. 그러면 G2기가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중간에는 DNA 상대량이 2가 되거든요. 그럼 S기 때는 막 복제가 되고 있으니까 DNA 상대량 그냥 숫자로 나타냈을 때 1에서 2 사이가 돼.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 요 그래프 하나만 그리고 잠깐 쉽게. 자, 방금 지었다만 내가 여러 개의 세포 집단을 지금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여기가 세포 수야. 그 다음에 그 각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을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거야. 자, 어떤 세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모세포 상태일 때, 분열하기 전일 때 DNA 상대 1이라고 하자. 그리고 어떤 애는 DNA 상대량이 2인 애가 있다고 치자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세포 집단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DNA 상대량이 1인 세포가 한 이만큼 보이더라는 거야, 이렇게. 개수. 그 다음에 보니까 DNA 상대량이 2인 애들이 이만큼 보여. 개수가.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따져보면 1도 아니고 2도 아닌 애들. 애매한 애들이 뭐 1점 얼마인 애들도 있고 뭐 1점 얼마 더 뭐 이렇게 애매한 애들이 이렇게 몇 개가 보여. 자,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거든. 우리가 이제 니네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서 세포 분열 부분 공부할 때 이 그래프 되게 많이 나와. 그럼 이거만 보고 이 세포가 현재 어느 시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DNA 상대량이 1과 2 중에 하나라면 1은 복제되기 전이고 2는 복제된 후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원래 한 개 갖고 있던 애가 복제되면 2개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모든 세포를 관찰했더니 DNA 상대량이 1이나 2인 애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DNA 상대량이 1인 얘네들은 현재 G1기 상태의 세포라는 거야.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2인 세포들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복제된 이후야. 그러니까 여기 세포가 예를 들어 뭐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 중에 몇몇 애들은 G2기 상태인 애들과 현재 분열 중인 애들이 섞여져 있겠지.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애매한 얘네들은 현재 S기를 지나고 있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복제가 되고 있으니까 1보다는 많고 2보다는 좀 적고 이렇게 되겠지. 요거 기계적으로 외워놓으셔도 됩니다. 그 나중에 문제에서는 여기 구간 1, 뭐 구간 2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구간 1에는 뭐 S기 상태 세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럼 아닌 거야. 여기가 2가 나오고 4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상대량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복제 전, 복제 후라고 생각하면 돼서 아, 복제되기 전이면 G1기 상태의 세포들이겠구나. 복제된 이후라면 S기 지난 이때겠구나. 이때 세포들이 이만큼이 보이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잘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체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포분이 일어나자. 그런데 정상적인 체세포들은 부위에 따라서 걔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 세포 주기를 지들이 알아서 조절을 해. 그러니까 어떤 체세포들은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니네 봐봐. 여기 있는 피부들 소위 말하는 각질 떨어져 나오지. 세포들도 수명이 있거든. 죽으면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에서 세포 분열 일하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체세포는 이게 계속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체세포, 요 밑에는 요건데 요 분열계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뒤에 세포 분열 가면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세포 종류에 따라서 세포 주기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수정란이에요. 수정란. 발생 초기의 배세포라고 하는 게, 자, 봐봐. 야, 요 그래프 다 그렸니? 태윤이 그려놨어? 좀 그려놔. 그려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 지금은 들어도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 겨울방학 때 또 할 거야. 그러면 또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듣는 것과 두 번 듣는 것과 세 번 듣는 게 다르거든? 근데 니 유전은 있잖아. 꼭 선생님한테가 아니더라도 시간 될 때 많이 드러나야 돼. 아, 저는 한 번 들었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지? 한 번 들었으면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그지?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2학년 되기 전에 생명과학을 마스터하면 정말 좋아.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손에 꼽을까 해. 자. 썼어?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모든 세포가 똑같은 세포 주기는 아니란 얘기야. 체세포들도 어떤 체세포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세포마다 알아서 조절을 하거든. 근데 그 예를 들어 발생 초기에 배세포라면 수정란이 있어. 수정란. 자, 우리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이제 수정란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수정란이 되고 난 이후에 얘가 또 세포 분열을 합니다. 쪼개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해. 계속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되거든. 그래서 이 수정란이 하는 세포 분열이 일종의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 그러면 자, 봐봐. 수정란도 체세포 분열이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세포 주기대로라면 G1기, S기, G2기, 그리고 분열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걸 거 아니니? 그런데 봐라. 이 지금 그림에 그려놨지만 수정란이 세포 분열은 계속 하는데 생각해봐. 얘가 분열해서 얘네 둘이 됐다? 그럼 만약에 간기에서 G1기를 거친다 그럼 얘네들 각각이 커져야 돼. 그럼 수정란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분열이 아무리 일어나도 수정란 자체의 크긴 변함이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뭐지? G1기가 세포가 자라는 시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을 하지만 G1기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리고 G2기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수정란의 경우에는 S기 거치면서 DNA만 복제하는 거.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거 얘네들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NA는 복제하는 거야. DNA만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면 나와 있지. 간기에서도 G1기와 G2기가 걸리고 S기만 있는 셈이다. 그래서 수정란의 경우에는
수정란의 경우에는 말이야. 전체적으로 이 시간도 되게 짧아. 그러니까 S기, M기, S기, M기, S기, M기 이렇게 되는 거야. 따지면. 전체적인 시간도 짧고요. 그 다음에 간기가 원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인데 얘네 둘이 없으니까 간기 자체도 매우 짧아. 간기가 없다 하면 안 돼. 간기가 있긴 있는데 매우 짧고 간기가 매우 짧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포 주기도 매우 짧은 거야.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같은 애들 있어.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진짜 요거만 얘기하고 싶어. 자, 얘네들은 뭐냐면 또 이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번 세포분열 쫙 합니다. 세포분열 끝났어. 그럼 신경세포 여러 개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걔네가 G1기를 거쳐. 그럼 어느 정도 잘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체세포와 달리 더 이상 안 해. 분열을. 처음에 딱 한 번만 분열하고 잘한 다음에 더 이상 안 해. 이거를 이제 완전히 분화되었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걸 따로 G0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생각해봐. 내 몸에 신경들이 쭉 이어져 있잖아. 자, 일반적인 체세포 같으면 내가 상처가 나면 거기서 다시 체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서 메꿔지잖아. 근데 신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렇게 다친 사람 없겠지만 다쳐서 끊어지면 끝이야.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낫지도 않고요. 내가 뭐 이어 붙일 수도 없지. 끊어지면 이 밑으로 이제 감각이 없는 거잖아. 왜? 일반적인 체세포와는 다른 거야. 처음에 한 번만 분열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안 하는 거야. 너네 근육도 마찬가지인 거야. 너네 운동선수들 보면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 갑자기 잘하다가 멀쩡히 잘하다가 갑자기 여기 허벅지 잡고 쓰러져. 그러면 해설자들이 뭐라고 하지? 햄스트링 파열이네요. 막 이런 얘기하잖아. 근육이 찢어진 거야. 그럼 근육이 찢어졌어. 예를 들어서 니네가 운동하다가 친구들이랑 축구하다가 근육 찢어졌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끊어진 거야. 물론 그게 심하게 뭐 이제 살짝 끊어진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그 끊어진 걸로 인해서 그 운동선수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면 어떻게 해줘? 꼬매줘. 그냥 그 실로 꼬매 이어 붙이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헝겊 찢어지면 꼬매는 것처럼 이어 붙여준다. 왜? 근육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들 때 한 번만 분열이 일어나고 더 이상 분열 안 하기 때문에 끊어지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꼬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이제 심하지 않을 경우에 꼬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하지만 심하게 찢어지면은 더 이상 운동선수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또 끊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예시 2개만 나와 있다만 정상적인 체세포들은 하는 일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 지들이 세포 주기를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하지도 못해요. 횟수도 정해져 있어. 수명이 있어. 세포 분열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세포들 사이에서 그런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긴 애가 갑자기 갑툭튀야. 생겨나. 그게 이른바 바로 뭐야? 암세포인 거야. 자, 암세포 얘기는 좀 쉬었다 갑시다. 암세포 얘기 좀 쉬었다 할게요.